자, 공시로 보는 주가입니다. 기업 공시에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전자공시생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어떤 기업의 어떤 공시가 눈에 띄었습니까? 지난주에 그 앵커님이 갑자기 이제 업데이트 관련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네. 근데 마침 이제 예전에 좋게 봤던 종목들 중에서 또 장내 매수가 나오면서 이제 업데이트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 퓨처넷입니다. 현대 퓨처넷? 네, 현대 퓨처넷이라고 현대 백화점 그룹 계열의 회사입니다. 현대백화점에 뭐 ICT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그 본업에서는 이제 기업 메시징이랑 그다음에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해서 뭐 간판 같은 사업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사이니지. 네. 그다음에 현대 바이오랜드라고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 화장품 화장품 원재료나 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원재료 같은 것들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퓨처넷, 현대 백화점 계열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현대 백화점 계열입니다. 근데 분할이 만약 분사가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현대 그린푸드 쪽이랑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 현대 퓨처넷은 사실 사업은 재미가 없어요. 사업은 그냥 고만고만하고 뭐 회사 약간 시총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는 아닌데 이 재밌는 게 있는데 현대홈쇼핑이 지분을 70%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홈쇼핑이 계속 지분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의 지분을? 아니죠. 현대퓨처넷이 현대홈쇼핑의 자회사인데 현대홈쇼핑이 현재 지분 70%를 갖고 있는 대주주예요. 현대퓨처넷에. 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현대홈쇼핑이 지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다. 네, 지난주에만 1.5%포인트 늘렸어요. 왜 그러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을 좀 보면 현대퓨처넷이 예전에는 이제 현대 HCN이 메인 사업이었어요. 네. 케이블 사업. 케이블. 네, 케이블 통신 사업. 동작 케이블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네. 그렇죠. 전신 동작 네. 케이블, 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이제 그 케이블 사업이 메인이었는데 이 케이블 사업을 KT 스카이라이프에 매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4천억이 넘는 가격에 매각을 했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랑 같이 해서 현재 순현금이 6,200억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500억이거든요. 근데 뭐 부채가 많으면 사실 순현금이 많아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PBR이 0.5고 부채 비율은 9%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그냥 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현금 보따리를 50% 할인한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뭐 예전에 제가 자주 비유했지만 그 지갑이 떨어진 지갑은 아닌데 파는 지갑 안에 한 50만 원 들어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싸게 팔면은 사야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대홈쇼핑 입장에서 보면 완전 현금 보따리 회사를 5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제가 현대그룹의 오너라 그러면 만약 제가 오너라면 이 현대퓨처넷을 그냥 완전히 공개 매수해서 인수해버리고 공개 매수 또는 완전히 이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고 이 현금으로 지주사의 신규 사업을 완전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장내 매수를 계속한 다음에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오히려 공개 매수를 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좀 껄떡지근한데? 왜냐하면 요즘 홈쇼핑의 매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적자를 많이 내서 네. 사람들 소비 패턴이 이커머스로 많이 돌아가서 그래서 이게 홈쇼핑이 사실 그 SO 사업자들 아까 얘기한 HCN, 네. HTN, HCN입니다. HCN 네. 동작 케이블 같은 SO 사업자들을 좀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나도 출납금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게 좀 적어져서 요즘 그 케이블 생태계가 안 좋은데 그게 왜 이런 연결성으로 갈까? 좀 그런데 난? 아니 현대홈쇼핑이 만약 그 사업이 안 좋다 그러면 오히려 이 현금을 다 땡겨가고 싶어 하겠죠. 그런가?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퓨처넷을 뭔가 비클로 쓰는 듯한 느낌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룹사에서 이 현금을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현금의 활용은 아마도 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오히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좀 재밌었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14배, 1개월 평균에 14배가 나왔어요. 뭐 자전 돌았나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니었는데. 블락도 아니었어요. 뭔데 이거 거래가? 딱히 이슈가 없었는데. 재료도 안 나왔는데. 네, 아무리 찾아도 이슈가 없었는데 주가는 갑자기 급등했다가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거래량 뭔가 있는 것 같다 느낌으로는 그런 느낌인데 정확하게 파악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현대피처널스는 길게 봤을 때 분명히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든 활용할 거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되는 회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거래가 없는 기업이 소형주가 갑자기 거래량이 튀면은 그 신호들이 요즘 ASP들이 뭐 HTS가 발달하다 보니까 신호가 뜨면은 자동으로 막 따라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밀리면은 자동으로 팔고, 그렇죠. 막 수급이 막 엉키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이게 좀 조금 각별히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어쨌든 일단은 뭐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며칠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공시를 계속 포착해야 되고. 자, 네. 네. 현대피처널스 끝이고. 두 번째 기업 갈까요? 다음은 이제 휠라홀딩스입니다. 휠라홀딩스. 네. 휠라홀딩스는 이제 피에몬테가 최대주주인데, 뭐 피에몬테라고 해서 이탈리아 회사는 아니고 그냥 이 휠라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대주주가 만든 법인?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아. 네. 근데 이 피에몬테에서 여기도 이제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장내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온 공시만 93억을 순매수했어요. 휠라홀딩스도 시총이 2조 1천억이나 되는군요. 큽니다. 네. 네. 실적도 2조 잘 1천억. 나오고요. 2조 1천억이랬는데. 2조 2천억 가까이 되고 어.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 회사였는데 그 문제는 이제 휠라홀딩스가 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거는 네. 휠라 본사의 이제 영업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2018년에 휠라가 갑자기 이제 주변에서 휠라 옷을 많이 입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 이미지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미지 뭐 그렇게 얘기들을 왜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죠? 네. 그때 이제 원래 저희 어릴 때 휠라가 유명했다가 네. 최근에 휠라 옷을 입는 걸 보고 당황했었는데 이제 복고 유행이 있으면서 이제 휠라가 갑자기 떴거든요. 근데 그 유행이 좀 지났어요. 그러면서 네. 휠라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휠라가 작년에 22년에 이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휠라를 리브랜딩을 해서 실적을 좋게 만들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휠라 본사의 실적은 사실 더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이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채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대규모로 재고를 조정하면서 사실 실적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1분기에도 이제 보면 휠라 본사의 매출액이 22년 1분기가 3,400억 정도 됐는데 23년 1분기에 2,300억으로 30%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휠라 본사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신기하게 연결 매출은 오히려 22년 1분기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휠라의 자회사 중에 아큐시네트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골프 치시니까 알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타이틀리스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 볼. 네, 그다음에 풋조이를 갖고 있는데 타이틀리스트가 신발. 그 많죠. 의류도 있고. 그렇죠. 의류랑 골프채랑 골프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이틀리스트는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브랜드로 이제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뭐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처럼 이런 브랜드들은 사실 유행에 크게 민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틀리스트가 약간 그런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키스네트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휠라인 건데 지금 이제 대주주는 22년에 발표한 5개년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장내 매수를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이 휠라 브랜드의 리브랜딩이 성공해서 매출이 올라가면 아큐시네트의 실적이 지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둘 다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는 예전처럼 다시 한번 그게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있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휠라가 뭐 리브랜딩 성공해가지고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브랜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는 말씀하신 광범성, 글로벌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국내 들어와 좀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언더아머, 그다음에 톰 브라운, 네. 여기 삼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네. 다 입고 다니시던데. 많이. 네. 하여튼 휠라도 그래 좀 한때는 이제 어깨분들이 좀 많이 입으신다라고 이미지가 좀 그랬었죠. 좀 이 스트림 스포츠 같은데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레드불처럼 뭐 약간 그렇게 좀 가보면은 이미지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하여튼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어떻게 네. 바뀔지는 좀 봐야죠. 골프 쪽으로 가시는구나.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갑시다. 계속 얘기 드리는데 이거는 네. 장호진 팀장의 시그니처 아니에요? 거의. 네. KT 서브마린이라는 KT 종목이고요. 서브마린. 네. 뭐 여전히 이제 LS전선은 계속해서 장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4월에 LS전선이 이제 KT의 지분을 인수하는 콜옵션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분은 최대주주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산단 말이죠. 7월에 이제 물론 계약이 되긴 하지만 이미 최대주주로 올라선 상황에서 계속해서 장내 매수를 한다. 그러면 회사는 분명히 좋아진다는 건데 1분기 분기 보고서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보면 1분기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사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공사 매출이 감소하면서 매출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이 18%를 기록했어요. 예전에도 한 10%대였는데 18%까지 올라갔다. 요걸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두들겨 보면 일단 1분기 말에 수주 잔고가 971억 원으로 22년 말 대비해서 24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만은 240억 정도의 수주가 증가했는데 여기서 좀 참고해서 볼 건 뭐냐면 수주 잔고가 23년에 매출이 반영되는 물량이 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4년, 25년 물량은 그대로고 23년의 물량이 240억 정도 플러스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2분기, 3분기, 4분기에 추가로 수주 받는 것도 연간 실적으로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 매출이 400억대였는데 지금 보면은 430억 정도가 이제 수주 잔고니까 1분기 매출이랑 합하면 최소한 500억 정도는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을 매설하는 사업인데 이 외에도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유지 보수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 임대 사업도 있는데 그 매출까지 더하면 한 7, 800억 정도 올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게 이제 네.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 1분기에 마진이 18%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빅베스 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마진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추이라는 건데 18%가 유지될 가능성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마진이 낮은 건설 사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 3, 4분기에 건설 사업이 들어오면 마진이 좀 낮아질 거다. 하지만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0억에 10에서 15%면 실적이 완연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수주 잔고는 LS전선의 수주를 보면 지금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계속해서 수주가 쌓이면서 이제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KT 서브마린에 대한 이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자꾸 사들여갖고 상폐시키려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50% 정도는 넘었는데요. 오스템도 결국엔 상폐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알짜배기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해갖고 주주들의 감나라 배나라가 싫은 거죠. 이익만 다 가져가면 되니까. 네. 근데 LS가 하여튼 계속 사들이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KT 서브마린은 일단 해상 풍력이나 이런 대체 그린 에너지가 워낙 광범위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전선 케이블, 해저 케이블 뭐 여기에 그렇고 도서 지역 같은 경우 우리나라 또 관광 활성화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슈가 물리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국내 이슈를 보면 전남 지역의 전력이 남아요. 네. 그래서 전남 지역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맞아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상으로 하는 거는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협의도 땅 매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과의 마찰이 크니까 맞아, 이걸 아예 해저로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도 수혜를 충분히 기대하고 그러네. 있습니다. 그게 설득력이 있겠네. 네. KT 서브마린 하여튼 장호지 팀장의 거의 시그니처 종목이 된 이거 언제 얘기한 건지 굉장히 낮은 가격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 물론 폭등은 아니에요. 네. 폭등은 그냥 아니지만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렇죠. 올라오죠. 주가가 꾸준히 올라간다. 이거 보았고 다음 기업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제 신대양 제지입니다. 신대양 제지. 네. 신대양 제지가 어떤 이 테마주 쪽 이런 건 잘 아니구나. 네. 그렇죠. 테마주는 뭐 저는 이러다 하나 얻어 걸리면 또 모르지만. 그렇죠. 갑자기 테마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건 또 왜죠? 신대양 제지가 지난주였나? 5월 12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날 갑자기 24%가 급락했었거든요. 그 폭락했네 진짜. 네, 폭락했었습니다. 이거 CFD 또 얘기인가요? 맞아요. CFD 반대 매매가 나왔던 종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자가 7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거의 3% 정도를 순매수한 거예요. 급락했을 때. 급락했을 때. 네, 그렇죠. 내부자. 네, 권혁콩 대표와 네. 신대한 판지라고 관계사가 이제 각각 한 30억 이상을 순매수했는데 네. 이거는 회사의 이제 체력을 분명히 회사에서 확신한 거다, 내부자들이 확신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대양 제지의 본업을 보면 골판지 사업이에요. 네. 근데 골판지 사업은 지금 실적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택배는 늘어나니까 택배에 들어간 상자는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 골판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크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 그러니까 골판지 회사들이 갑자기 실적이 좋아졌던 게 골판지의 원가가 되는 폐지 가격이 갑자기 급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이제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면서 실적은 좋은 상태고 신대양 제지 같은 경우는 2019년 이후에 사실 실적이 한번 크게 꺾이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대양 제지 본사의 문제는 아니었고 자회사의 대양 제지가 있는데 여기 골판지 원지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가 안산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가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매출액이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400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 실적이 감소한 게 이제 신대양 제지에서 좀 있었던 거고 그 외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신대양 제지가
그 대양제지 같은 경우엔 2025년까지 1,900억을 투자해서 다시 공장을 복구하기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앞으로는 좋아질 계제가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이제 PBR도 낮고, 그다음에 순연금도 많고, 실적 대비해서 뭐 주가가 싸기 때문에 내부자가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샀다 그러면 CF들이 반대 매매로 폭락했기 때문에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로 보는 주가였고요.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 오늘 또 금요일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속 외신 쪽 들어오고 있는 내용은 미국의 부채 한도 합의가 어느 정도 근접을 한 내용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인 뉴스니까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고민해보는 시장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